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살짝 내리는 강남의 골목. 민재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 준호야. 그녀가 너를 떠난 건 그녀의 손해야. 민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준호의 눈빛은 텅 빈 듯했다. 그는 맥주 캔을 손에 쥐고 한 모금을 들이켰다. 민재야. 난 진짜 그녀를 사랑했어.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다. 28세의 민재는 늘 준호의 곁에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준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는 준호를 친구 이상으로 사랑했다. 가자. 따뜻한 데 가서 얘기하자. 민재는 준호를 이끌며 강남역 근처의 작은 포차로 향했다. 포차 안은 소주와 맥주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넌 항상 내 곁에 있어줬지.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민재. 너 같은 친구가 없으면 난 진짜 무너졌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준호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친구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준호의 이별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써야 했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는 점점 더 취해갔다. 그의 말은 점점 더 솔직해졌다. 민재. 내가 그녀를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난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었어.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그냥 때론 아프게 다가올 뿐이지. 그 순간 준호가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넌 정말 좋은 놈이야. 민재. 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은 네가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민재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준호의 말은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재에게는 너무도 깊은 상처였다. 그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넌 지금 취했어. 집에 가자. 밤이 깊어지며 두 사람은 포차를 나섰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를 부축하며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준호의 집은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자리 잡은 작고 깔끔한 원룸이었다. 민재는 준호를 소파에 눕히고 물 한 잔을 가져왔다. 고마워. 민재. 준호가 흐릿한 눈으로 말했다. 넌 진짜 내 최고의 친구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이마에 흘러내린 젖은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었다. 그 순간 준호가 민재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엔 더 강하게. 민재. 나 좀 이상해. 준호가 속삭였다.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근데 동시에 뭔가 이상해.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다.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준호, 넌 지금 술에 취했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재. 이건 술 때문이 아니야. 그 순간 준호가 민재의 얼굴을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민재는 얼어붙은 채로 자신의 오랜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는지 깨달았다. 준호. 안 돼. 민재는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안 돼? 준호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재. 난 너를. 그 말은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민재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민재는 순간 모든 이성을 잃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으로 뒤엉켰다. 그는 준호를 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몸은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아침 햇살이 준호의 원룸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민재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는 아직 잠든 준호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민재의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어젯밤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다. 준호의 입술, 그의 손길, 그리고 그들이 나누었던 순간들. 민재는 자신이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혼란에 휩싸였다. 준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가 한 행동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이별의 상처를 잊기 위한 충동이었을까? 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10년 넘게 준호를 사랑해왔다. 하지만 준호는 이성애자였다. 적어도 민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준호가 깨어났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서 일어났다. 민재. 너 아직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응. 커피 내리고 있어. 민재는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부엌으로 다가와 민재 옆에 섰다. 어젯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혼란과 당혹감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준호. 어젯밤 일, 잊어도 괜찮아. 넌 취했었잖아.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게 잊고 싶은 게 아니야. 민재.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네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근데 어젯밤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준호의 말은 진심 같았지만 동시에 그의 혼란은 민재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겼다. 준호, 넌 지금 혼란스러운 거야. 그녀와의 이별 때문에. 아니야.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 때문이 아니야. 민재. 나 진짜 모르겠어. 너랑 있으면 뭔가 달라.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재는 알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들에게 둘 다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까 고민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며칠이 흘렀다. 민재와 준호는 평소처럼 자주 만났지만 어젯밤의 일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민재는 준호의 눈빛에서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은 민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민재에게 전화했다. 민재. 오늘 저녁에 한강 가자. 좀 얘기하고 싶어. 민재는 심장이 뛰었다. 그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한강공원은 가을 바람이 불며 낙엽이 흩날리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한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민재.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준호가 입을 뗐다. 너랑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동시에 무서워.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운 게 뭐야? 준호.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다 뒤바뀐 기분이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 넌 날 어떻게 생각해? 민재는 숨을 멈췄다. 이 순간이 올 거라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니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들의 우정은 영원히 변할지도 몰랐다. 준호. 넌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이상은 내가 말할 자격이 없어.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민재. 나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그 말에 민재의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민재가 선을 넘었다. 가을의 한강은 차가웠지만 민재와 준호의 손은 따뜻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강을 따라 걸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이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준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민재와의 순간을 즐기면서도 자신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민재는 그런 준호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민재. 우리. 이게 맞는 걸까? 어느 날. 준호가 조용히 물었다. 그들은 민재의 집.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준호를 위해 차를 끓이고 있었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 민재는 차분히 말했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나,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 우리 부모님. 친구들. 내가 이렇게 변하면 다들 날 어떻게 볼까? 민재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준호. 넌 변한 게 아니야. 그냥 내 자신을 더 알아가고 있는 거야. 그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다. 민재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 그는 준호가 겪고 있는 혼란을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그들의 나이와 배경에서는 성소수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았다. 며칠 뒤, 민재는 준호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민재는 오랫동안 게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자신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그의 가족과도 같았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를 안전한 공간으로 초대하고 싶었다. 민재의 친구들이 모인 곳은 이태원의 작은 바였다. 바 안은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재의 친구들은 준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준호. 여기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야. 민재가 속삭였다. 여기선 너 자신일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민재의 친구들과 대화하며 점점 편안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바에서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내가 이런 세상을 살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 너 진짜 강한 놈이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강한 척하는 거지. 나도 무서울 때 많아.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 같이 강해지자. 그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의 전 여자친구인 소연이 준호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준호와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소연과 만나기로 했다.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준호가 다시 이성애자의 삶으로 돌아갈까 두려웠다. 소연과의 만남은 준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소연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준호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민재와 함께일 때 느끼는 감정을 비교하게 되었다. 민재. 나 소연이랑 만났어. 준호가 민재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날 아직 사랑한대. 근데 나 마음이 안 움직여. 민재는 안도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있어? 준호.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너한테. 그 말은 민재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겼다. 그는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사랑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민재와 준호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알아갔다. 민재는 준호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경우 어떤 파장이 올지 걱정했다. 한편 준호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의 시간을 사랑했지만 자신이 게이인지 아니면 단지 민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아보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어느 날 준호는 민재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부모님은 좀 보수적이셔.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야.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그 말에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민재. 넌 왜 이렇게 날 믿어주는 거야? 나 스스로도 날 믿지 못하는데.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네가 날 믿어줬으니까. 10년 넘게. 항상.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20대 초반에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커밍아웃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그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넌 진짜 용감하다. 민재. 준호가 말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냥 내 속도를 따라가면 돼.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의 친구들 중 한 명이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준호의 오랜 친구인 태연은 어느 날 준호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너랑 민재, 뭐야? 요즘 너희 둘 너무 붙어 다니는 것 같아. 준호는 당황했다. 그냥 친구 사이야. 태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준호에게 불편함을 안겼다. 준호는 태연의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친구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민재는 준호의 고민을 눈치챘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네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 관계를 비밀로 해도 괜찮아. 난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재.
난 숨기고 싶지 않아. 그냥.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뿐이야.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진지해졌다. 민재는 준호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깨달았다. 며칠 뒤, 준호는 민재를 자신의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재를 단순히 친구로 소개할 계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재는 준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준호의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준호를 위해 강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준호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아늑한 집에 살고 있었다. 민재와 준호는 함께 그 집으로 향했다. 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민재. 나 무서워. 준호가 속삭였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준호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들은 현관문을 두드렸고 준호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어머니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쪽은 민재 씨. 안녕하세요. 민재는 공손히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다. 준호의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는 민재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그들의 시선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어머니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며 민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민재는 준호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가 갑자기 입을 뗐다. 엄마. 아빠. 저 민재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준호가 이렇게 빨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줄 몰랐다. 준호의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 민재를 사랑해요. 침묵이 흘렀다. 준호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준호야.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는 준호가 이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았다. 아버님.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준호. 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아빠. 이게 제 삶이에요.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 민재 없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들과 민재를 향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민재와 준호는 준호의 집을 떠났다. 준호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울었다. 민재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미안해. 민재. 준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 끌어들였어. 준호. 이건 우리 둘의 일이야. 민재는 단호히 말했다. 난 너랑 같이 이겨낼 거야.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과 맞서야 했다. 준호의 부모님의 반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그는 부모님께 준호를 소개할 준비를 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이미 그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였지만 준호와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준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준호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은 민재와 준호의 관계를 알게 되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의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근데 준호랑 같이라면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민재의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냈다. 저 민재를 정말 사랑해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민재 곁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재의 부모님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재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만큼 따뜻하지 않았다. 준호의 친구 태연은 점점 더 그들의 관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너 이거 진짜 잘 생각해봐. 이런 삶 선택하면 사람들 다 너 등 돌릴 거야. 준호는 태연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민재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민재는 준호의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내가 바라는 건 내 행복이야. 네가 나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물러날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재. 너 없으면 나 행복할 수 없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시선과 맞서 싸웠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함께 이사했다. 그곳은 그들의 작은 피난처였다. 민재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준호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한강을 산책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재를 사랑했지만 자신의 성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혼자 고민하며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민재와의 삶은 행복했지만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준호의 회사 동료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동료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준호, 너 이거 조심해야 해. 회사에서 이런 거 알면 승진이나 뭐나 다 어려워질 거야. 준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민재와의 관계를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직장까지 잃을까 두려웠다. 그는 민재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 민재, 나 회사에서 우리 관계 때문에 문제 생길까봐 걱정이야.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준호, 네가 원한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할게. 근데 숨기는 삶이 너를 행복하게 할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민재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지만 세상의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시험대에 올랐다. 준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호는 어머니와 전화로 다투다 결국 연락을 끊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나 가족 잃는 것 같아. 근데 너까지 잃으면 나 진짜 무너질 거야.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넌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야. 준호, 내가 너 곁에 있을게. 하지만 민재도 힘들었다. 그는 준호를 위해 강한 척했지만 자신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을 떠날까? 아니면 세상의 압박에 굴복할까 걱정했다. 그러던 중 민재의 친구가 주최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행사에 그들이 초대되었다. 행사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열렸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한 남성이 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도 처음엔 내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 근데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날 사랑해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지. 그 말은 준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 나 더 용감해지고 싶어.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넌 이미 용감해. 그냥 한 발짝씩 나아가면 돼. 행사 후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나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세상이 뭐라 하든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준호의 결심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지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준호의 회사에서 그의 성정체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민재는 준호를 위로하며 말했다. 준호,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벽도 넘을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민재. 근데 이 싸움이 너무 무섭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의 회사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동료들의 냉대와 상사의 미묘한 태도는 그를 지치게 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나 이 회사 그만둘까 생각 중이야. 민재는 놀랐다. 준호. 그건 너무 큰 결정이야. 잘 생각해봐. 알아.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준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 그는 준호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준호의 이력서를 다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에서 준호에게 적합한 포지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팀이 사람을 찾고 있어.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망설였다. 민재. 우리 같은 회사에서 일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복잡해도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 결국 준호는 민재의 회사에 지원했고 면접을 통해 합격했다. 새로운 직장은 준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는 민재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더 큰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호의 부모님이 그들의 동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준호의 아버지는 준호에게 전화해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집 나와. 준호는 아버지의 말에 흔들렸지만 단호히 말했다. 아빠. 저 민재랑 행복해요. 이게 제 3이에요. 그 통화는 준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나 가족을 잃는 기분이야.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넌 날 잃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희 부모님도 이해할 거야.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단단해졌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준호는 자신의 친구들 중 일부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나 친구들까지 잃는 것 같아. 민재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진짜 친구라면 널 이해할 거야. 그리고 난 항상 너 곁에 있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도 빛났다. 민재는 준호를 위해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더 강해지기로 다짐했다. 그는 준호와 함께 성소수자 권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에 함께 참가했다. 퍼레이드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세상의 시선에 맞섰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나 이제 두렵지 않아. 민재는 준호를 끌어안았다.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준호. 그들의 사랑은 세상과 싸우며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 1년 뒤. 민재와 준호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준호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갔고, 민재는 그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다. 준호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다. 준호의 어머니는 가끔 준호에게 전화해 그의 안부를 물었다. 민재는 그런 작은 변화가 큰 희망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풍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준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 너랑 있으면 내가 진짜 나 자신일 수 있어.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거면 충분해. 준호.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했고, 때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 강해졌다. 어느 날, 준호는 민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2개의 반지가 있었다. 민재. 이건 우리 약속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함께할 거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그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준호. 너랑 같이라면 어떤 세상도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과 싸우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위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위로는 결국 그들의 삶을 바꿨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앞에는 무수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다.